자, 그럼 이 세션의 두 번째 강연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재홍 변호사께서 ESG 공시를 통한 ESG 평가 활성화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정재홍 변호사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재홍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세션의 주제가 다 이제 기후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좀 기후를 포함해서 이 E와 S와 G 관련해서 이제 이게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있고 특히나 ESG 평가와 관련해서 이제 ESG 평가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ESG 공시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ESG라는 거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한 2019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계를 보게 되면 최초에는 그 기업이 일종의 기존에는 CSR 등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였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ESG를 활용해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제 활발하게 활용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기업에서 공개하는 ESG 정보도 늘어나는데 이거를 기업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좀 자랑스러워할 만한 ESG 요소들을 이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그 투자자나 아니면 다른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기업들이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 기업이 정말 ESG를 잘 하고 있는지를 맞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ESG 평가라는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SG 평가 업체들이, 이제 ESG 평가 기관들이 각 기업에 대한 ESG를 평가를 해서 이제 각 어떠한 식으로 어떤 수준인지, 각 기업의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이제 평가 보고서 등을 이제 발간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어떤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 자랑스러운 것들만 하다가 이제 객관적인 평가 점수가 나옴에 따라서 어떤 이제 ESG 개선을 한다거나 본인이 평가 점수를 낮게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개선을 한다는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ESG의 수준도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은 이제 그 평가를 하려면은 평가를 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기업에서 그냥 제공하는 데이터들만 하다 보니 그 평가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이제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앞으로 지금 향후에 특히나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이제 ESG 공시 관련해서 이제 ESG가 점점 규제화가 되고 있고, 그중에 규제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공시인데, 이렇게 이제 ESG 공시가 법제화가 되게 되면 기업들도 이사의 책임 아래에서 정확한 ESG 정보를 공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ESG 평가 기관들이 받아다가 평가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ESG 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고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가 오늘 강의 드리려는 주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제 2020년부터 한 2022년까지는 이 검색량을 보시더라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2021년, 2022년, 뭐 2023년에 가게 되면 이제 검색량 자체는 늘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와 때 맞춰서 이제 ESG에 대한 관심 정도는 이제 사회에서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고, 그래서 그 합의를 바탕으로 점점 이제 ESG가 규제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ESG 평가 시장도 점점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2022년 말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160개 ESG 평가 기관이 있고 평가 데이터 제공 업체들이 존재하고, 이 전체 시장 규모를 한 13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뭐 MSCI나 S&P 뭐 여러 이제 유명한 평가 기관들이 존재를 하고, 국내를 보더라도 뭐 한국 ESG 기준원, 뭐 서스틴베스트, 한국 ESG 연구소, 이제 세 개가 좀 대표적인 평가 기관이고, 그 외에도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ESG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대상을 보더라도 최초에는 기존에는 상장사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평가 대상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도 그 공급망,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협력업체에 대한 ESG
실사 요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그런 협력 업체들에 대한 ESG 평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ESG 평가에 있어서 좀 한계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약간 본질적인 문제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ESG 평가사들이 여러 평가사들이 존재를 하고 그 평가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ESG 중에서도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 지표도 조금씩 다르고 평가 지표별 가중치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 기업이 ESG 평가를 받는데 A 평가 기관에서는 뭐 A를 받고 B 평가 기관에서 뭐 B를 받는 이런 형태들의 좀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뭐 가이던스 등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ESG 평가를 하더라도 이게 ESG 워싱 등을 비롯해 가지고 기업들이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ESG 평가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왜곡된 평가 정보를 발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시장 신뢰성 개선을 위해서 이제 여러 규제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건 EU에서 좀 조사를 한 건데 이제 EU 평가 시장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규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 83%가 응답을 했고 그 이유로서 이제 투명성에 좀 문제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도 큰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설문이 이제 있었고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그래서 이제 평가 시장 자체에 대한 규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인도, 프랑스, 일본, 유럽위원회, 한국금융위원회를 비롯해서 이제 ESG 평가 기관 자체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벌써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규제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ESG 평가 기관에 대한 가이던스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뭐 평가 방법론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해상충 방지 등을 하다. 그러니까 이해상충이라는 건 이제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경우 이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제한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 기관 자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종의 가이던스나 규제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평가 기관의 신뢰성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ESG 평가에 활용되는 ESG 정보의 정확도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ESG 규제 도입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평가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 데이터 소스는 기업들이 발간하는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이고요. 사실은 뭐 상장 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큰 대기업들도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어떤 그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더 정확도라던가 신뢰성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 이제 그린워싱 이슈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ESG 정보 공시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그린워싱과 같은 허위 공시나 중요 공시 정보 누락 등이 이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보게 되면은 BNY 멜론 같은 경우가 이제 최초의 케이스였는데요. 이거는 BNY 멜론에서 그 미국에다가 펀드를 만들면서 이걸 ESG 펀드라고 이제 공시를 하고 그래서 ESG 펀드 투자를 받았던 건데 실제로 SEC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그 포트폴리오 회사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회사 비중을 조정함 등에 있어서 이게 ESG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들을 이 펀드에 다수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허위 공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재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3번 이슈도 비슷합니다. 3번도 이제 독일 자산운용사가 이제 녹색 펀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그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허위 표기였고 실제로 투자 대상은 녹색 그 그린과 관련이 없는 기업들도 많이 발견이 되어서 이제 1번, 3번 이미 제재를 받았던 사안들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 과장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그 최대 철강석 생산 업체인데 여기가 미국의 뭐 그 ADR 등을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거기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본인들이 이제 그 철강과 관련된 뭐 안전들을 모두 갖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2019년에 뭐 댐 붕괴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안전 관련해서 허위 공시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SEC로부터 제재를 받았고요. 그다음 5번은 토탈 에너지라는 프랑스 기업인데요. 이거는
본인들이 이제 이 에너지 업체인데 기후 변화 대응 관련해서 자신들이 뭐 그런 탈탄소라던가 여러 가지를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뭐 실제 이행하는 것들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시민 단체에서 이거는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워싱들은 과거에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보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 도입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최근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거는 ESG 업무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주로 기업들의 수요가 ESG 평가 대응 업무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래서 ESG 평가 점수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돼 있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EU를 중심으로 해서 그 EU 공시법이라던가 EU 실사법들이 이제 실제로 2025년, 2026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각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규제 대응을 위한 업무들을 진짜 정말로 많이 저희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ESG 규제의 큰 방향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요 one size does not fit all처럼 그러니까 ESG라는 거는 각 기업별로 자신들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지켜야 될 그리고 신경 써야 될 ESG의 항목들이 각각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일반 법처럼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ESG 규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E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이행해야 되고 S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규제는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공시를 하는 것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은 이제 공시 규제를 도입해서 각 기업의 E와 S와 G에 대한 정보들을 규제된 그러니까 정확히 규제된 내용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공시를 하고 그게 이제 시장에 공개가 되면 그거를 그냥 시장에서 직접 평가를 받으라는 취지로 이제 ESG는 공시 중심의 규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이제 기업이 ESG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해서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의사 결정에 있어서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의 이제 규제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ESG 공시 법제화 지금 트렌드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특히나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은 유럽이고요. 그다음 이제 미국이나 한국도 각각 규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한 2025년이나 2026년부터는 거의 규제화가 도입이 돼서 큰 대규모 기업부터는 이제 이 규제 공시된 공시 규제에 따라서 이제 ESG 정보들을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리면 EU는 이제 CSRD라고 해서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가 이제 이미 2023년 1월 5일 날 발효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2023년 7월 31일에는 이제 구체적인 각 공시 대상별 구체적인 공시 가이드라인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도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단 이 법은 이제 2025년부터 시행이 직접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2024년 내용, 그러니까 이후에 상장된 기업들은 2024년 내용에 대해서 2025년에 공시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뭐 매출액, 자산, 종업원 규모를 해서 이제 이후에 대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2026년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 이제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 상당수가 이 규제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에 따라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자회사들이 2026년에 공시를 해야 되고 특히나 또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 이 CSRD 같은 경우는 EU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EU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외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2029년부터는 공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유로 이상을 이제 EU에 수출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029년에 2028년 내용에 대해서 공시를 당장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압박을 느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들이 지금까지 공시했던 뭐 기후 데이터 등을 포함해 가지고 이러한 공시들이 실제로 이 규제에 따라서 공시를 한 다음에 그게 만약에 나중에 정보가 불완전했다고 하면은 이 공시 규제에 따른 제재 플러스 뭐 여러 가지 투자자들에 대해서 민사소송 가지고도 제기가 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제 그 기업 내에서 취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시를 했는데 이제
조금 가장 큰 우려사항은 그러한 데이터들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시스템들을 다 전반적으로 지금 대기업들은 다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티 ESG가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좀 많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전체 ESG는 아니고 특히나 기후 중에서도 그 탄소 배출량 관련해서 이제 공시 규제를 도입을 원래 하려고 했었고, 사실 착수한 것은 2021년 2월부터 착수를 했었는데요. 이게 여러 차례 발표가 연기되고 뭐 초안을 2022년 3월에 발표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벌써 뭐 1년도 넘었고요. 이제 자신들이 최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 2024년에 확정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EC 규정에 따른 이제 공시 내용은 다 이제 기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특히나 좀 가장 이슈가 되었던 거는 9번 그 스콥 3 배출량 정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전 강연에서도 잠깐 언급은 되었는데 스콥 1, 2는 자신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배출량이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한데, 스콥 3는 이제 협력사의 배출량까지 모두 측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현실적으로 이거 너무 어렵다라는 반발이 좀 가장 심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미국 SEC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가 언제 시작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한 2025년이나 2026년 정도에는 이 기후에 대해서라도 이 공시 규제는 도입될 것이라고 보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IFRS S1, S2 국내 도입 현황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ESG 공시 규제를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 가능성 기준 위원회가 이제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고, 당초에는 원래 한 2025년부터 이제 공시하는 것을 좀 계획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 다른 뭐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시 규제 공시 시행에 대한 조금 더 뭐 이게 뒤로 미뤄진다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2026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공시 규제는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 최근에 2023년 11월에 좀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ESG 공시 규제는 무조건 도입을 할 건데, 다만 시기는 한 2026년 이후로 잡고 있고, 아마 ESG 구체적인 그 가이드라인 자체는 공시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을 좀 공시해야 될지는 이제 2024년 1분기 정도에는 좀 확정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규제를 당장에 뭐 그런 강한 규제라기보다는 일단 거래소 공시로 해서 상장 기업들 위주로 공시를 하도록 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일단은 우선 주안점을 둘 부분은 이 SG 부분에서도 이제 기후 분야 쪽으로 해서 기후 분야는 우선적으로 좀 공시가 될 수 있도록 공시 기준도 만들고 앞으로 규제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1분기쯤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특히나 이제 기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이제 안티 ESG를 외치면서도 기후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도록 규제를 도입을 하게 될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하도 기업들이 너무나도 이제 좀 너무 급진적이고 좀 적응하기 어렵다, 준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일정은 좀 미뤄주겠지만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건 이제 기후라고 봐서 무엇보다 좀 기후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ESG 공시, 그러니까 ESG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ESG 평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 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정확한 ESG 공시 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ESG 공시 규제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도 정확한 ESG 공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많이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가 그 전반적인 사회에서 이제 이해가 될 것이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할 텐데,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ESG 공시 데이터를 취합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회사 자체만을 하게든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들 자회사라던가 아니면 해외 뭐 사업장이라던가 이런 ESG 데이터들까지 다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ESG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공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좀 어려운 업무들인데요. 그래서 통상은 이제
이런 ESG 공시에 대해서 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보통 한 4가지 정도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적어보았는데, 우선은 이제 국내 공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제 ESG 공시 표준이나 뭐 ESG 검인증 기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명확히 자리를 잡지 않아서 기업들도 어떠한 항목들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이렇게 기업의 각 직원들한테 그냥 내려가지고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다 보면 분명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IT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취합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시 정보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제 회계 감사를 하듯이 ESG 공시에 대해서도 좀 정확한 제3자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신뢰성에는 공시 정보를 위해서는 이제 검인증 자격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뭐 개인의 그런 자격 기준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시 규제가 적용되게 되면 합리적인 검증 중심의 시장도 이제 육성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시제도에 좀 중복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공시를 워낙 다양한 루트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 좀 피로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현재 있는 것만 하더라도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던가 환경정보 공시 제도 등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공시들을 이미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ESG 공시 규제까지 들어오게 되면 뭐 다양한 루트로 워낙 공시를 해야 되고 공시 데이터도 좀 섞일 수가 있어서 좀 통합적인 ESG 공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공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라는 건 이제 ESG 지금까지는 ESG 업무들을 좀 실무자단에서 많이 진행을 해왔다면 점점 이제 이게 ESG 위원회 뭐 이사회 경영진으로 점점 그 책임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공시 관련해서도 이사회나 ESG 위원회나 경영진에서 좀 직접 책임을 지고 공시를 하도록 이제 해야 이제 정확한 ESG 공시화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SG 정보 데이터 수집 및 공시를 위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ESG 공시 가버넌스에 대한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ESG 공시 신뢰성을 좀 확보하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좀 ESG 평가 신뢰성도 확보가 되고 뭐 평가 시장도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뭐 기후 공시 관련해서도 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보다 정확한 ESG 기후 공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재홍 변호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SG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기업의 ESG 평가를 위한 공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또 방안에 대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유익한 강연 감사합니다.